또 다른 핵심 승부처인 서울에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송영길 민주당 후보를 큰 차이로 누르고 사상 처음 4선 서울시장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로써 오 시장은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됐는데요. 국민의힘 오세훈 당선자는 민주당 송영길 후보를 20%포인트 가까운 차이로 멀찌감치 따돌렸습니다. 지난해 보궐선거 때보다도 득표율 격차가 커졌습니다. 정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좀 더 가속도를 붙여서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서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시민의 마음을 전체 얻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은 구청장들, 시의원, 의원 후보들의 당선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는데 아쉬움이 큽니다. 서울 민심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예견된 거였고요. 저기에 이제 송영길 후보가 나갔기 때문에 진 것이 아니고 원래 오세훈 후보가 워낙 강세였고 우위에 있었고 그를 능가하려고 했으면 사실은 저희 나름의 별도의 특단의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송영길 후보가 명분도 없이 서울시장을 나가겠다라고 표명을 할 때 저를 비롯해서 상당수의 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대선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한 지 얼마 안 돼 큰 선거에 후보를 자임한 데 대한 대국민 설명과 사과가 필요합니다. 하산 신호를 내린 기수가 갑자기 나 홀로 등산을 선언하는 데서 생기는 당과 국민의 혼선을 정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했던 지도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복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원래 서울 지역 출신이 아니시죠? 인천이시죠, 예. 네.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당에서 나왔던 586 용태론이라는 부분하고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송영길 전 대표의 이 사실상 출마 선언 이걸로 이제 이런 카드들은 다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 바깥에 있는 참신한 분이 그 당의 유력한 당 대표가 딱 앉아서 경선하자고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당내에도 반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걸 무릅쓰고 나온 거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이 곱게 볼 리가 없죠. 그러니까 표를 주고 싶지도 않고 주려고도 안 했고 그러니까 저 결과는 뻔히 예상된 거였다. 근데 송영길 후보 말고는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었나요? 여러 명이 있었죠. 여러 명이 있었는데 네네. 사실은 그게 이제 저희 딜레마였죠. 네. 송영길 후보 말고 정말 그 오세훈 후보와 각축을 다툴 만한 정도의 후보를 내세울 사람이 있냐. 사실은 다 쭈뼛쭈뼛하고 경선보다는 추대하면 모르겠다. 이런 것이 물밑에서 계속 설랑설레는 있었지만 선뜻 나간다는 사람은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간다고 하고 저하고 이제 우연히 식당에서 마주쳐서 나가는 건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데 본인은 마땅히 후보도 없고 그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자신이 전 대표로서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출마 의변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납득이 잘 안 돼서 누가 희생과 헌신을 하라고 그랬냐. 희생과 헌신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본인은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고 그냥 출마를 강행을 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여기에 싸워줘야 되는데 이 싸움을 회피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어디 시골에 가서 앉아있는 것이 책임지는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것에 정면으로 나가 싸우는 게 책임지는 것인가? 20% 차이잖아요. 오세훈 59%, 송영길 39%인데 만약에 민주당의 송영길 말고 정말로 젊고 새로운 사람을 내보냈으면 아마 39% 더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송영길 두 가지의 결함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대선에 패배한 당대표가 나온다는 거. 두 번째는
느닷없이 인천에 있다가 무슨 서울시장을 나온다는 거. 이거 진짜 뜬금없는 이야기거든. 그거는 유승민 의원이 대구가 연고지 느닷없이 경기지사로 나온다는 바람에 이게 경선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도 두 가지라. 대선에 진 장수가 무슨 서울시장 나온다.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인천이 지역구가 기반인데 느닷없이 서울로 나온다. 이것도 악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9%까지 받은 거는 많이 받은 거예요, 송영길 씨가. 송영길 대표가 기왕에 출마를 하기로 했다면 막을 데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경선을 그냥 다 참여했어야 되는데 누군가의 농간이라고 의심되는 부분에 의해서 컷오프를 시켰습니다. 컷오프 시켰으면 그에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또 누구의 또 압력에 의해서 그게 번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뒤죽박죽된 거죠. 그 뉴스를 통해서 전 국민이 들어보는 국민들은 야, 더불어민주당 개판이다. 이거 공천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안 갖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뒤죽박죽된 상황에 사실은 그 더불어민주당 전체의 선거판에 부정적 이미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 사람 얘기만 계속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제 승자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그날 밤에 이제 거의 차이가 처음부터 워낙 많이 났기 때문에 기자들이 막 가서 당선 인터뷰를 해달라고 하니까 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가 이게 유력으로 돼 있는데 확실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안 하겠다 라면서 상당 기간 안 했어요, 인터뷰를. 예, 아무래도 예전에 그렇죠. 여러 번 한명숙 한명숙 씨하고 이제 붙었을 때 그때 20% 앞서가다가 결국은 0.6% 포인트로 이겼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다가 종로에서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정세균 후보원. 또 광진에서도 이제 고민정 의원 진 적이 있잖아요. 한 10년 동안을 낭인 생활을 비슷하게 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표차가 나는데도 오 시장은 야,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나한테 대선 준비니 뭐니 이런 소리 일치하지 마라. 나는 여기서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역시 사람이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성숙하는 거구나. 자, 오세훈 후보가 전체 25개구 모두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서울구청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17개구, 민주당 8개구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네요. 2018년에는 민주당이 24개구, 국민의힘은 단 1개에서만 구청장 자리를 차지했었습니다. 서초였죠, 그때. 네. 대다수 국민들 혹은 또 이 관찰자들의 눈에는 시장 당선이 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보다 의회의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더 관심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의회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조례를 고치는 것도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보궐선거로 들어왔을 때, 오 시장이 들어왔을 때 110석 중에서 102석이 민주당이었어요. 그래서 TBS, 그 김어준 씨가 나오는 그 TBS에 대해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102석을 가진 그 민주당이 거기서 TBS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예산을 삭감을 했더니 다시 올려놨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에서도 계속 제동을 걸어서 오 시장으로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지 않는 한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이런 고민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110석이 아니고 112석이 됐는데 그중에서 76석을 차지해서 그 36석을 차지한 그 민주당보다는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게 됐으니까 아마 서울시에서의 어떤 그 오세훈 표 개혁 작업 이런 것들이 뭐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운전을 하시면서 교통방송이 제공하는 교통정보를 들으면서 운전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운전대를 잡으면 바로 앱을 켜고 운전을 시작하죠. 교통방송의 기능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이미 받아놓은 주파수를 반납하기는 아깝고 그래서 이름과 기능을 바꾸게 되면
서울 시민들께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방송 주파수가 활용이 되겠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시의회가 새로 구성되면 이게 조례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이 구청장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또 많은 관심이었습니다. 2018년 선거에서는 25개의 구청장 가운데에서 서초구 하나를 제외한 24개가 다 민주당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17개 지역에서 승리한 것으로 나와서 구청장 선거, 의회 선거 뭐 다 국민의힘이 압도적이었다.